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몇 년 전 4년이나 사랑했던 사람과 단 3개월 만에 이혼했던 아픈 상처가 있어요. 사람이 사랑에 눈이 멀면 환상만 보이고 현실을 모른다더니 제가 딱 그런 경우였죠. 이혼을 하고 아직도 남자라면 쳐다도 보고 싶지 않아요. 정말 대어도 보통 대인 게 아니어서요. 작년에 우연히 사연 살롱 채널을 알게 돼서 듣게 됐는데 저랑 같은 상황이 아니어도 너무 그분들 심정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듣다 보니 지금에 이르렀고요. 이제는 제 과거도 훌훌 털어버릴 겸 해서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저를 만만하다고 여겨서 결혼하고 지네 집만 챙긴 이기적이고 재수없는 남자 이야기 시작할게요. 남편은 중학교 동창이었고 다시 만난 건 한 친구의 결혼식 때문이었어요. 그 친구와 저는 중학교만 같은 학교를 나왔는데도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까지 꾸준히 연락이 돼서 계속 만나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렇게 인연이 오래된 친구가 결혼을 한다니 정말 축하할 일이었죠. 그 친구 결혼식 축하를 위해 중학교 동창들이 몇몇 모이게 됐는데 거기에 남편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중학생 때 남편을 좀 좋아했어요. 대놓고 선물을 준 적도 있었지만 남편이 그다지 반응이 없어서 시들해지고 저는 친구들하고 또 다른 애를 좋아했고요. 그럼에도 예전 기억이 되살아나서 좀 설레더라고요. 중학생 때도 키가 크고 얼굴이 하얀 게 잘생겨서 눈에 띄었는데 다시 만나서 본 남편도 친구들 중 제일 잘나긴 했더라고요. 잘생기고 가진 거 없는데도 보티 나 보이는 애들 있잖아요. 남편이 딱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어딘가 모르게 피곤해 보이고 표정이나 행동에서 생활이 묻어났는데 알고 보니 남편은 그때도 취직이 안 돼서 취업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외모가 눈에 띄어서 대학을 방송연예과로 진학을 했는데 배우로 잘 풀리지 않아서 다른 일을 찾는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특수한 직업을 하려다가 일반직을 찾으려 하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희야, 정말 오랜만이다. 살아있으니 다 만나는구나. 야, 우리 나이가 몇 살이나 됐다고 살아있는 타령이야. 아무튼 이렇게 다시 보니 반갑다. 그렇게 가볍게 인사나 주고받다가 말겠지 했는데 의외로 남편과는 친구 결혼식이 끝난 후에도 계속 연락이 이어졌어요. 남편은 회사 생활을 하는 제가 부럽다고 했고 저는 남편이 배우를 할 만큼 잘생겼고 그쪽 세계를 조금이나마 들여다봤다는 걸 부럽다고 했어요. 제가 모르는 세상은 동경하게 되는 법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남편한테 취업 정보도 알려주고 면접 요령 같은 것도 코치를 하다 보니 자주 만나게 됐죠. 지훈이 너는 방송 쪽을 그래도 아니까 연예계 관련된 업종을 알아보는 게 더 좋지 않겠어? 그쪽으로 취직한 선배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쪽도 생각해보고 있어. 그래도 현장에 가는 매니저 같은 일보다는 사무랑 관련된 걸 하고 싶어. 정규직이 되어야 나도 마음이 놓을 것 같아. 남편은 저한테 취직활동 도움을 받았고 가끔 제가 밥을 사주기도 했어요. 그러다 어느새 둘이 사귀는 사이로 발전했고요.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편은 최종 면접까지 갔다가 떨어져서 울고불고 한 날도 있었고 연예기획사의 매니저로 들어갔다가 하루 만에 다시 나온 적도 있고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제 돈으로 남편 밥도 사 먹이고
면접 갈 때 쓸 돈도 주고 그랬었네요. 저와 사귀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되기 바라니까 챙긴 거였고,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자기 일이 잘 풀리지 않자 저한테 헤어지자며 자기가 저보다 못한 것 같아서 자꾸 열등감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는 게 안타까워 말없이 옆에 있었고, 그렇게 인연을 이어나가던 중 드디어 남편이 취직을 하게 됐어요. 공연과 관련된 기획사 쪽 일이었지만 현장이 아닌 사무직이었고, 회사도 꽤 탄탄한 곳이고 대기업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남편은 최종 합격 후에 너무 좋아서 방방 뛰기까지 했어요. 정말 잘 됐다. 축하해. 이제 잘 되는 일만 남았네. 와, 그동안 진짜 형수랑 너 아니었으면 못 버텼을 거야. 고맙다, 수희야. 남편이 말한 형수는 몇 년 전 형이 돌아가시고 혼자서 조카 둘을 키우는데 중학생들이라고 했어요. 형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편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형 밑에서 자랐는데 형수가 많이 챙겨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늘 말끝마다 형수 얘기가 따라다녔어요. 저는 그게 듣기 싫거나 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자기 잘해주는 형수 이야기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형이 돌아가셨어도 여전히 한 식구로 잘 지낸다니 오히려 다행이죠. 그렇게 남편이 취직하고 반년쯤 됐을 때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남친이 입사하고 2달쯤 후부터 양쪽 집안에 인사하고 결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도 어찌나 정신없이 시간이 가는지 이렇게 결혼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뭔가 후딱후딱 지나가더라고요. 부모님은 제가 직장 없는 남친 때문에 마음고생한다고 그다지 마음에 들어하지는 않으셨지만 결혼한다고 하니 잘 살라고 남편한테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신혼집은 부모님이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 아빠. 나 돈 모아놓은 거 있어. 그걸로 작은 전세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면 돼. 예, 그러지 말고 우리 하자는 대로 해. 요즘 집 마련하기가 좀 어렵니? 너네 그래서 언제 돈 모을 건데? 아이도 생길 텐데. 그러면 니들 돈 쓸 일만 있다고. 엄마 말이 맞다. 아빠랑 엄마, 수희 너 결혼하면 집 사주자고 너 대학 들어갈 때부터 준비한 게 있어. 그러니 결혼 선물로 받아. 이건 네 오빠도 결혼할 때 받은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래야 우리가 발 뻗고 잠을 잔다고. 엄마 아빠 마음 너무 매정하게 뿌리치지 마라. 그렇게 부모님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윗감이어도 저희의 미래를 위해서 경기도에 아파트까지 마련해 주셨어요. 남편이 30대에도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게 많이 걱정이 되신 것도 있고, 저 고생하지 말라고 마음 써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죠. 오빠랑 똑같이 해주었다고 하지만 오빠한테는 집을 살 때 얼마 정도 보태주시기만 한 걸 알고 있어서 속으로 참 미안하고 감사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정말 형수한테 많이 의지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저랑 결혼을 했음에도 뭐든 형수한테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런 형수는 저를 싫어하는 티를 많이 냈고요. 저희 부모님도 남편 마음에 안 드는 거 당사자 앞에서는 티 안 내는데 남편 형수는 정말 노골적이었어요. 솔직히 우리 도련님 진짜 잘생기고 괜찮잖아. 수희씨, 이제 동서라고 해야지? 아무튼 동서보다 더 괜찮은 여자 만날 수도 있는데 취직하기 전까지 많이 챙겨줬다고 결혼까지 가는 걸 보니
우리 도련님 의리 하나는 끝내준다 했어.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자기 챙겨줬다고 결혼까지 해? 그런 시대 아니잖아. 그러니까 동서가 우리 도련님한테 계속 힘이 되어줘야 돼. 알겠어? 친정 부모님은 평범한 직장 다니다 은퇴하셨다며? 우리 도련님한테 숟가락 얹고 그런 일은 안 생기겠지? 그럴 일 없어요. 형님, 저희 부모님 노후 준비는 잘해두셔서 저희 도와주시면 도와주시지 손 벌리지 않으세요. 도와줄지 않을지는 두고 봐야지 뭐. 라며 말꼬리를 흘리는데 진짜 한마디 하고 싶더라고요. 아니, 당장 들어가서 살 신혼집도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거고 남편 돈 없다고 해서 웬만한 혼수도 제가 했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제가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항상 만나면 아래 위로 훑으며 인상을 찌푸리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바로 아파트에 들어간 게 아니라 베란다 확장 공사가 늦어져서 잠깐 제가 살던 투룸 오피스텔에서 생활해야 했어요. 공사는 2~3달 정도 더 걸린다고 했거든요. 제가 오피스텔 주인하고 신뢰관계를 잘 쌓아서인지 주인은 제가 나가면 자기 딸 들어와서 살 거라고 했는데 제 사정을 듣더니 그럼 3달 더 있으라고 돈도 더 안 받고 연장해 주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그럼에도 남편도 형님도 그런 걸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좀 빈정상했지만 신혼 초부터 목소리 높이기 싫어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갔어요. 게다가 4년 동안 몰랐던 남편의 다른 모습도 보게 됐고요. 이 사람은 방송 연예과를 나와서 그런지 남들 눈을 되게 의식하고 꾸미고 다니는데 집은 진짜 하나도 치우지를 않았어요. 자기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꾸미고 나면 싹 빠져나가고 집안은 엉망이 되어 있곤 했어요. 또 형님은 왜 그렇게 뻔질나게 드나들며 제 살림에 혼수를 두는지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남편이 잘 먹는 반찬 싸운다고 해서 고맙기까지 했는데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는 별소리를 다 해대더라고요. 아니, 생각보다 많이 좁네. 투룸이 아니라 그냥 원룸 같아. 이런 데서 3달이나 우리 도련님 있어야 되는 거야? 청소도 자주 하고 위생신경 좀 써야겠다. 아니, 부엌 그릇은 왜 한쪽에 쪼르륵 놔둔 거야? 라더니 제 찬장을 열어서 자기 마음대로 그릇 위치를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형님, 어차피 저희 이사 갈 거고 제가 쓰던 대로 두는 게 익숙해서 편하거든요. 그리고 제 살림이니까 이런 건 제가 알아서 해도 될 것 같아요. 하여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뭘 가르쳐 주려고 해도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 동서, 우리가 동서지간이기는 해도 나랑 동서랑 12살 차이 나는 거 알지? 띠동갑이라고 내가 선생을 해도 될 나이야. 그러니까 그냥 어른이 하는 말은 새겨들어. 알았어? 그렇게 형님이 가고 얼마 안 돼서 저는 이사가서 쓸 가전제품을 정리하다가 물건이 없어진 걸 발견했어요. 새 집에 들어가서 뜯으려고 박스채 그대로 놔둔 거였는데 스탠드형 모니터하고 신형 에어프라이어 기기가 없더라고요. 지훈씨, 우리 부모님이 사주신 스탠드 모니터랑 내 친구한테 선물 받은 에어프라이어 왜 안 보여? 어디 뒀더라? 그거 형수 갖다 드렸는데 조카들이 벽걸이 모니터 때문에 거실 나오기 불편하다고 했대. 그래서 그거 갖다 드리는 김에 에어프라이어 사고 싶다고 하신 게 생각나서 같이 갖다 드렸지. 뭐? 그걸 형님한테 갖다 드렸다고? 그럼 우리는 어쩌고? 저는 이 일만큼은 그냥 넘어가게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를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더라고요. 뭐 어때?
우리는 벽걸이 모니터 쓰면 되고 에어프라이어도 필요하면 나중에 사면 되잖아. 당장 필요하다는데 우리보다 더 잘 쓰지 않겠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스탠드 모니터 우리 혼수에 돈 들어가는 거 줄여주느라 엄마 아빠가 사주신 거잖아. 그리고 에어프라이어 그것도 내 친구가 사준 건데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형님한테 갖다 줘? 그리고 형님은 형님이 사서 쓰시면 되지. 왜 혼수를 마음대로 갖다 줘? 말을 하다 보니 점점 열이 받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 못하겠다는 듯 혀를 차더라고요. 아니, 어차피 둘이 같이 살면 공동으로 갖는 건데 누가 사주고 그런 게 뭐 그리 중요해? 그래, 공동으로 갖는 거라면 더더욱 나한테 말은 해야 되지 않겠어? 적어도 나한테 갖다 줘도 되냐고 물어봐야 맞는 거지. 너 별거 아닌 것 같고 되게 따진다. 니네 친정에서 사준 거라고 그렇게 티내고 싶냐? 네 친구 선물이라고 유세 떠는 거야. 그게 몇 푼이나 한다고 이 난리야. 그럼 그 몇 푼 하는 거 지훈 씨가 번 돈으로 사주지. 왜 혼수로 들어온 걸 손을 대냐고. 그리고 형님, 말은 지훈 씨 반찬 가져온 거라고 하시면서도 과일도 가져가시고 내가 아끼는 홍차까지 낼름 집어가시더라. 그러면서 내 살림에는 어찌나 참견하시는지. 우리 둘이 살면 그건 우리 살림이지. 더는 형님이 관여할 일 아니잖아. 그동안은 지훈 씨가 형님한테 의지해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그러니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 야, 어떻게 사람이 결혼했다고 안면 싹 바꾸고 이제 우리끼리 알아서 한다고 그러냐? 하려면 네가 해. 그리고 형수가 우리 도와주려고 그러는 건데 그걸 관여한다는 식으로 말할 건 아니지. 과일이랑 홍차는 또 사면 되는 거고. 참 쉽게 말한다. 그럼 형님도 형님 돈으로 사면 되지. 왜 우리 걸 집어가. 안 그래도 이사도 해야 되고 돈 들어갈 때도 많은데 그럴수록 돈 아끼게 해줘야지. 이게 도와주는 거야? 아, 좀 그만해. 들어오자마자 되게 징징거리네 진짜. 남편은 버럭 소리를 질렀고 저는 그때부터 뭐가 잘못됐다고 느꼈어요. 제가 연애할 때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날 이후로 남편한테 일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니 남편은 은근히 눈치를 보면서 다음에는 먼저 상의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제 마음은 어쩐지 편치 않았고 제가 결혼을 한 게 단단히 실수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혼집으로 옮길 때까지만이라도 두고 봐야겠다는 마음에 혼인신고서를 내지 않고 그냥 제 가방 안에 넣어뒀어요. 하지만 그 후에도 형님은 수시로 저희 집에 드나들며 자꾸 제 부엌 일이나 청소하는 것까지 잔소리를 했고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형수한테 뭐 하나라도 쥐어주지 못해서 아주 안달이 난 사람처럼 보였어요. 제 눈치가 보여서 집에 들어온 혼수를 마음대로 주지 못하자 아주 제가 보는 앞에서 대놓고 현금 5만 원권을 뭉텅이로 꺼내서 형님 손에 쥐어주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인사 가자는 말 한 번 안 하는 남편놈이 점점 괘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러려고 한 결혼이 아닌데 날이 갈수록 속상하기만 했죠. 그러면서 시간은 흘러 어느새 저희가 아파트에 들어갈 날이 가까워 오고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아파트에 한번 가보려고 해도 남편이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며 바쁜데 저는 회사 일하고 집안일만 하라고 해서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공사가 끝나가고 도배도 다시 한다는데 궁금하잖아요. 회사가 좀 일찍 끝난 날 저는 집에 가던 길에 갑자기 저희가 들어갈 아파트에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공사하는 분들한테도 사전에 연락을 안 하고 불쑥 찾아갔죠.
그런데 아파트에 뜻밖의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형님이었는데요. 양손을 허리에 얹고 안방에서 나오는데 이건 아주 집주인 포스 저리 가라더라고요. 형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러는 동서는 아, 회사 끝나고 들린 건가? 네, 도배도 다시 한다는데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요. 형님은 뭐 보러 오신 거예요? 저희가 알아서 해도 되는데요. 아니, 그래도 새 집인데 내가 봐줘야 되는 게 있지 않나 해서. 아무튼 여기 동네가 참 좋아. 깨끗하고 단지도 넓고. 네, 저희 부모님이 아이 낳으면 초등학생 때까지는 다른 데 이사 가지 않아도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근처에 초등학교도 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혼집으로는 좀 커도 34평형에 방 3개짜리 해주신다고요. 그래, 부모님이 아주 지혜가 남다르셔. 여기서 중학교, 고등학교도 버스로 얼마 멀지 않고 애들 다니기 괜찮은 학원도 있거든. 애들 교육하기에는 아주 좋은 동네야. 라면서 자기가 뿌듯해하는데 뭐가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워낙 자기 시동생한테 관심이 많으니까 저러나 보다 했지만요. 공사 마무리며 도배 다 끝나려면 한 보름 남은 것 같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새 집인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뭐 동서가 알아서 잘하긴 하겠지만 말이야. 알았어. 웬일로 형님이 저한테 잔소리를 안 하고 잘할 거라는 말까지 하나. 오늘 뭐 잘못 먹었나?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지만 괜한 말했다가 트집 잡힐까봐 조용히 있다가 같이 아파트를 나와 헤어졌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죠. 우리 아파트 들어가는 건 말이야. 그것도 형님이 일일이 간섭하시는 건 아니지? 아파트? 그건 갑자기 왜? 아까 회사 일찍 끝나서 공사 마무리되는 것도 볼 겸 갔더니 형님이 거기 와 계시더라고. 근데 지훈 씨 형님한테 우리 새 아파트 비밀번호 알려줬어? 그건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 형수도 우리 새 집 알아야지. 한번 들러보고 싶다고 해서 알려줬는데 내키지 않으면 비번 바꾸면 되잖아. 그런 건 좀 미리 말하면 안 돼? 내가 형님하고 안 마주쳤으면 또 나한테 말 안 하고 넘어갔을 거 아니야. 근데 아파트 인테리어나 가구나 냉장고 같은 거 형님이 간섭 안 하셨으면 해. 우리 살림이지 형님 살림 아니라는 거 확실했으면 좋겠어. 형수도 우리 거기 들어가면 더는 간섭 안 하시겠지.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동안 형님이 여기 와서 하신 게 있는데 그럼 어떻게 무디게 가만히 있겠어? 알았어. 내가 잘 말할 테니까 너무 화내지 마. 그러면서 목소리가 작아지는데 뭔가 수상하긴 하더군요. 말만 그렇게 하고 또 형님이 와서 다 자기 집인 것처럼 멋대로 굴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삿날 며칠 앞두고 남편이 한 말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저기 있잖아. 우리 이사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 우리 여기 살기에 좁지도 않고 여기가 회사 다니기에도 나쁘지 않아서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새 아파트는 형수랑 조카들 들어가라고 하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계속 살자.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가 눈만 깜빡거리며 있으니 남편이 마른 침을 꿀꺽 삼키더군요. 지금 한 말 그거 진심이야? 농담이지? 내가 왜 이런 일로 농담을 해? 솔직히 우리 아직 그런 큰 집 필요 없고 형수는 애들도 커서 각자 방 필요하고 거실도 넓은 게 좋은데 지금 형수 집은 좀 좁잖아. 저는 그때 제 머리를 스치는 게 있었어요.
제가 아파트에 갔을 때 형님이 주인 노릇하고 있던 모습이요. 그게 진심이면 혹시 형님하고 미리 다 말된 거야? 그래서 저번에 형님이 나랑 아파트에서 만난 거고? 형님은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와서 살려고 미리 보러 온 거란 말이야? 뭐 그런 거지. 네가 갑자기 찾아가는 바람에 미리 말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가 너무 빨랐다는 소리야. 그 아파트 우리 부모님이 사주신 거고 4명인 건 알지? 그런데 거기에 형님네를 들여보내자고? 우리는 여기서 살고? 제정신이야? 미친 거야? 우리 여기 이제 곧 나가야 돼. 3달 산 것도 주인이 호의를 베풀어서 산 거야. 그러니까 네가 다시 말 좀 잘해봐. 너랑 집주인 친하잖아. 친하면 호구 취급해도 되니? 우리 멋대로 나간다고 했다가 안 나갈 거니까 따님은 다른 데 보내고 우리가 살겠다. 그러라고? 그게 왜?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게 집주인한테도 더 이득이잖아. 와, 나 미치겠네. 야, 박지훈. 너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내 아파트도 네 형수 들어가서 살게 하겠다. 그거구나? 아니, 형수는 애들도 그렇고 34평에서 살만하잖아. 우리가 몇 년만 양보하자. 조카들 곧 다들 수능 보고 대학 간다. 그때 우리가 들어가도 늦지 않지. 그리고 집은 네 명인 거 나도 알아. 그래도 이제 우리 부부니까 니께 내 거인 거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야, 너는 왜 항상 네 마음대로 결정하고 나한테 통보해? 이게 어디가 나를 그 집 명의자 대접하는 거니? 너 아주 형수한테 마음 씀씀이가 눈물겨운데 그 눈물겨움을 왜 네 돈으로 안 하고 다 내 걸로 하니? 여태껏 다 그랬잖아. 네 형수한테 준 거 다 내 앞으로 들어온 거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거. 아닌 게 아니라 저번 스탠드 모니터와 에어프라이어 말고도 그 뒤로 남편이 자기 형수네로 보낸 물건이 몇 개 더 있었어요. 그것도 꽤 괜찮은 고급 가전제품들을요. 아니, 나는 네가 아직도 네 거 내 거 따지는 게 이해가 안 돼. 누구 앞에 들어왔든 필요한 사람 주는 건데 뭐 어때? 네 거 내 거는 안 따지면서 나한테 말은 안 해? 그건 대체 무슨 편리한 심보야? 야, 다 됐고 안 돼. 그 아파트 형님네 절대 못 들어가. 절대 안 돼. 형수님 이미 이사 준비 다 마쳤어. 이삿짐 센터 예약도 했고. 취소하시라고 해. 집주인이 절대 안 된다고 했다고 하면 되잖아. 너는 어떻게 나를 지금까지 뒷바라지 해주신 현수님한테 그런 모진 말을 하라고 그러냐? 우리 형수 그동안 보낸 세월 보상받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아파트에서 살만해. 너무 그러지 마. 야, 우리 부모님은 어디 돈이 썩어나서 니네 형수 거기서 살라고 나한테 아파트 해준 줄 아니? 우리 부모님 정성은 뭘로 보는 거야? 너 그런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제대로 인사 한번 했어? 알았어. 내가 이번 주 가서 인사드릴게. 그러면 됐지? 그냥 진행하는 거다. 어차피 벽지도 그렇고 베란다도 형수 취향에 맞췄어. 그러니까 그냥 형수님 들어가시게 하자. 야, 박지훈. 너 이러려고 나한테는 아파트 신경 쓰지 말고 내일 하고 여기 집만 신경 쓰라고 했던 거구나. 너 그때부터 네 형수 아파트에 살게 할 생각이었구나. 말하기가 좀 그렇지. 어느 정도 일이 진척되고 나야 말하기도 좋지 않겠어? 그럼 우리 얼른 집 알아봐야겠다. 일단 이따 집에 오다가 부동산부터 들릴까? 저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기 형수만 생각하고 있는 남편 때문에 어이가 없었어요. 제 이야기는 아예 흘려버리고 지 형수 아파트에서 살게 하려고 저희 다른 전세 알아볼 생각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수희야, 우리 꼭 큰 집 아니어도 되잖아? 적당히 지금 우리 있는 돈에 맞춰서 월세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너, 나 속 뒤집으려고 작정했지?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어?
당장 네 형수한테 안 된다고 해. 취소됐다고 해. 아니면 나 가만 안 있어. 너도 좀 적당히 해라. 나이 많은 형수 좋은 데에서 살게 하면 안 되냐? 그냥 좀 넘어가라고. 넘어갈 걸 넘어가라고 해야지. 그렇게 네가 네 형수 좋은 데에 살게 하고 싶으면 네 돈으로 해. 네가 아파트 사라고. 그걸 내가 어떻게 사냐? 이제 겨우 사회생활 시작했는데. 그렇게 남편은 자기 형수를 제 아파트로 보내겠다고 버텼고, 저도 경고하니까 제 말 들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 인간은 그런 말까지 지 형수한테 전했는지 그날 오후에 회사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동서, 내가 도련님한테 들었는데 우리 이사 가는 거 반대한다며? 아니, 도련님이 기껏 마음 써서 우리 들어가게 해주겠다는데 거기에 동서가 왜 고춧가루를 뿌리고 그래? 결혼했으면 남편 말을 들어야지. 그 집이 동서명이라고 그거 가지고 되게 유세했던 모양이던데 사람 그런 거 아니야. 누가 봐도 앞으로 더 잘 될 사람은 우리 도련님이지. 막말로 동서 애 낳고 집에 들어앉아봐. 경단녀 다시 취직하기 쉬운 줄 알아? 복직해도 회사에서 예전 같지 않을걸? 그러니까 앞으로 동서 먹고 살게 해줄 도련님 말 들으라고. 나 우리 애들하고 거기서 몇 년 살면서 애들 편하게 학원도 보내고 나도 괜찮은 마트에서 장도 쉽게 보고 그러자. 형님, 그런 거 요즘 다 온라인 주문하잖아요. 애들 학원 그렇게 보내고 싶으시면 온라인 1:1 가외하세요. 정말 싸가지 없다 싶었는데 말하는 게 아주 수준 나오네. 어떻게 그렇게밖에 말을 못해? 내가 그 집 살 수준이지. 아직 동서는 그 집 살 수준 안 된다고. 아무튼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 아파트에 못 들어갑니다. 제가 분명히 한 말, 이거 녹음도 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딴 말하지 마세요. 동서나 정신 차려. 어디 남편이 정한 일에 여자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야. 그게 결혼한 여자의 자세야? 아니, 지금이 조선시대예요? 구한 말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형님이 그 아파트에서 살고 싶으니까 지금 억지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나 거기 마음에 들어서 살고 싶다고 했다. 왜? 그게 뭐? 라며 악을 쓰길래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인간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저도 제 앞길을 다시 계획해야겠다 마음먹고 집에 갔죠. 이미 둘이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화를 내더군요. 야, 너 어떻게 형수한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어? 형수는 자존심도 없는 줄 알아? 어떻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 네가 암만 그래봤자 이미 결정난 일이야. 웃기시네. 야, 너 우리 혼인신고 안 한 거 모르냐? 나 아직 그거 주민센터에 안 가져갔거든? 그러자 잠시 당황하던 남편은 이내 다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서 뭐? 너 나랑 헤어지겠다 뭐 그러는 거냐? 야, 웃기지 마. 결혼하고 석 달 만에 이혼? 무슨 사랑과 전쟁이냐? 너 그럴 배포도 없잖아. 네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구설수에 오르는 거고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은 게 다인 애가 그런 일을 벌인다고? 앞으로 내 인생을 위해서라면 안 하던 것도 해야지. 네가 그렇게 겁준다고 내가 눈이나 꼼짝할 것 같아? 야, 솔직히 형수가 너랑 결혼하는 거 반대 많이 했어. 그런데도 내가 너랑 결혼한 건 네가 나 하자는 대로 다 따라올 게 보여서였어. 나 취준생일 때 네가 나한테 해주는 거 보고 알았지. 아, 얘는 그냥 내가 돈 쓰면 쓰는 대로 가만히 있겠구나. 잘났어도 튀고 피곤한 애들보다는 얘가 낫겠구나 한 거라고. 그런데 사람이 어디 그렇게 쉽게 변하니? 네가 암만 말로 그렇게 나한테 겁줘봐라. 난 널 알거든. 그러니까 너만 피곤하게 그러지 말고
하자는 대로 해라. 아, 그러니까 너는 나를 완전히 호구로 봤구나. 평생 편하게 살려고 나랑 결혼한 거였어. 내가 바보 맞네. 너 같은 걸 사랑이라고 믿고 결혼까지 한 게 바보 맞아.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완전 냉정 상태가 계속됐죠. 대신 문자로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형수 아파트 들어가는 거 취소하라고 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를 조롱하는 문자만 보냈어요. 김수희 씨, 너무 애쓰지 말라고. 네가 이런다고 이미 결정 난 거 안 바뀌니까 얼른 이사 갈지 말아봐. 내일은 부동산 갈 거니까 안 오면 나도 가만히 안 있는다. 그 이사는 너 혼자 가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다. 그렇게 저희는 팽팽히 맞섰고 결국 형님네가 이사하는 날이 됐어요. 하지만 저는 전날 미리 가서 사람들을 불러 형님이 미리 넣어놓은 가구도 다 밖으로 빼놓고 제가 그 아파트로 이사를 해버렸어요. 형님은 비번을 아무리 눌러도 안 되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고 남편한테 전화를 하고 난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동서, 일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해결해. 어서 나오라고. 그러자 경비원 둘이 저희 집 앞에 와서 형님한테 시끄러우니 나가달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주인한테 신고가 들어왔어요. 좋은 말로 할 때 나가주세요. 안 그러면 저희 경찰 부릅니다. 아니, 여기가 내가 이사 올 집인데 어디 나보고 가라고 해요. 억지 좀 부리지 마세요. 어제 여기 주인 이사 들어왔어요. 저희가 얼굴 보고 다 확인도 했고요. 여기 주민 아닌 사람이 들어와서 이러면 안 돼요. 얼른 나가주세요. 그렇게 형님은 소리를 지르며 억지로 끌려나갔어요. 그럼에도 어떻게든 아파트에 들어와 보겠다고 주차장에다가 짐을 내려놓고 해가 질 때까지 있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짐을 옮겨 자기 집으로 가야 했어요. 저는 그걸 보고 나서야 그날 하루 종일 저한테 전화에 문자로 이상한 말을 해대던 남편한테 만나자고 짧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인간을 카페에서 보자마자 이혼 서류를 내밀었죠. 우리 혼인신고 안 해서 어차피 둘 다 1억 안 남을 거야. 그런데 일단 사실혼 관계라서 정리는 필요하거든. 너 그동안 나한테 타간 돈 다 내놔. 야, 너 진짜 이렇게 치사하게 나올래? 그래, 네 소원대로 형수 아파트 못 들어갔으면 됐지. 이딴 식으로 할 거냐고. 나 너랑 안 산다고. 귓구멍 막혔으면 뚫고 잘 들어. 네가 3달 동안 어떤 놈인지 나한테 너무 잘 보여줬고 저번에 나랑 살면 편할 것 같다고 했던 말도 나 다 녹음해놨어. 네가 아파트 네 형수 살게 해준다고 할 때부터 나 너랑 한 말 전부 다 녹음해놨다고. 이게 과연 누구한테 유리할 것 같아? 어떻게 부부 사이에 네 거 내 거를 따져. 당연히 따져. 너 지금 여기서도 물어봐. 이게 말이 되는지. 내가 카페 직원한테 물어보고 올까? 내가 해봐? 그러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너 왜 이제 와서 아무 말도 못해? 네 말이 맞다면 경비 아저씨들이 왜 경찰 부른다고 했겠어? 법적으로도 네 형수가 내 집에 들어올 권리가 없기 때문이야. 그 어떤 계약서 한 장도 없으니 네 형수가 내 집에 오는 건 무단 침입이라고. 너도 그 정도는 알 거 아니야. 수희야, 이건 부부 사이 문제고 가족 일인데. 가족 같은 소리 하네. 어떤 가족이 맨날 한 사람은 소외돼서 둘이 꾸민 일에 일방적으로 당하고 사니? 그게 가족이야? 넌 나한테 가족이 아니야. 넌 기생충이라고. 제가 소리를 버럭 지르자 남편은 주변 눈치를 살피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후 남편은 자기가 쓴 돈을 정말 전부 줘야 되냐며 용돈으로 줬던 건
안 받으면 안 되냐고 비굴한 소리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다 돌려받겠다고 했어요.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남편은 이제 제가 의리 없고 나쁜 년이라고 동창들한테 소문을 냈더라고요. 그렇게라도 해서 저를 어떻게든 나쁜 사람 만들고 싶었나 봐요. 하지만 저와 계속 연락을 했던 친구가 제 사정을 알고 있었고 중학생 동창들은 남편보다 그 친구와 더 친했기 때문에 남편이 하는 말을 듣는 애들은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물론 그중 몇 명은 딴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친정에서 제 앞으로 해준 아파트에 자기 형수를 들어가서 살게 하겠다는 기상천외한 발상은 다들 말도 안 된다고 고개를 저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렇게 저와 남편의 관계는 끝이 났고 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제 손을 들어줘서 남편은 저한테 위자료와 그동안 가져갔던 돈을 다 갚아야 했어요. 그러자 남편 형수가 더 길길이 뛰며 난리더라고요. 그거 봐요, 도련님. 내가 저 여자 만나지 말라고 했잖아. 인상이 안 좋다고. 도련님 제대로 뒷바라지 못할 것 같다고. 얼마나 그랬어? 결국은 이런 꼴을 보고만 해. 아, 저 독한 게 우리 도련님 신세를 망쳤어. 그때 저만 치서 그 얘기를 들은 엄마가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형님한테 싸대기를 한 대 갈겨버렸어요. 형님은 저희 엄마가 없는 줄 알고 발악을 하다가 뺨을 얻어맞고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죠. 이 미친 것들이 뚫린 입이라고 끝까지 함부로 말을 해? 야, 우리야말로 네 시동생하고 우리 딸 결혼 안 시키려고 했어. 그래도 결혼한다니 고생하지 말라고 해준 아파트에 뭐? 우리 딸이 수준이 안 맞아? 네가 수준이 맞아? 야, 그럼 네 돈으로 벌어서 네가 사서 들어가. 수준에 맞게. 허타대고 남의 집 귀한 딸한테 못된 짓이야. 그제야 형님은 조용해졌고 뒤에서 그걸 보고 있던 남편은 뒷걸음질을 치며 우리 부모님한테 안 걸리려고 쌩하니 도망을 가버렸어요. 정말 끝까지 치사하고 비열한 모습만 남긴 최악의 인간이죠. 결국 남편은 저한테 위자료를 물어주고 그동안 가져간 돈도 갚아야 해서 대출을 받았고 그걸 갚느라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었는데 그것마저도 비싸서 얼마 못 입고 나와서 회사랑 한참 먼 곳에 원룸 빌라를 얻었다고 해요. 남편 형수도 우리 아파트로 이사 온다고 신이 나서 전세 뺀 걸로 가구니 뭐니 사느라 돈을 다 써버려서 돈을 다시 마련해서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가야 했고요. 그렇다고 해도 저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요만큼도 들지 않았어요. 저한테 한 짓이 있는데 제가 뭐가 불쌍하겠어요. 그걸 보면 지 팔자 지가 꼰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싶더라고요. 저는 그 후 아직까지 부모님이 해주신 아파트에 혼자 살면서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어요. 남자 안 만나면 어떤가요? 아직은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이런 말을 하지만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좋은 사람을 만날지도요. 그때는 정말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어제보다 행복한 오늘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